배신, 협박, 그리고 선택 당신이라면? 저는 고등학생 딸이 있는 채로 유명한 학원 원장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주말에 저희 셋은 치킨을 시켰습니다. 배달이 지연되어 남편이 전화를 했지만 배달은 이미 완료. 배달은 학원으로 잘못 갔으니 그냥 라면 끓여 먹자는 남편. 이상해서 남편 몰래 핸드폰을 확인하니 모텔로 배달된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제 절친과 불륜 중이었어요. 게다가 절친은 카톡으로 관계 영상을 보내며 이혼을 하라며 협박을 했죠.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딸아이가 남몰래 불륜 영상을 절친의 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 아들은 엄마를 떠나버렸고 절친은 절 원망하며 신고한다고 난리입니다. 저희 딸은 괜찮아 엄마 이혼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삭아내인데 남편과 절친을 이해할 수 없네요. 저는 곧 아이가 태어나는 만삭 임산부입니다.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물이 새서 갈 곳이 없는 절친이 한 달만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 절친, 저 셋이 당분간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늦게 귀가했고 소파에서 남편과 절친이 껴안고 자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는 놀라 소리쳤고 둘은 놀라 일어났어요. 생각해보면 둘이 같은 직장이라는 이유로 둘이 늦는 경우도 많았고 출장도 자주 가던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저는 계속 추궁했고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게이였고 절친은 제가 상처받지 않게 막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절친도 레즈비언이었고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라진 아내, 남겨진 아이 저는 어떻게 할까요? 8년 전 아내는 산후우울증을 핑계로 2살 된 아이를 버려두고 매일 놀러 다녔습니다. 대기업 연구원 월급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사치했고 저는 말리지 못했죠.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게 안쓰러워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이 나는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는데 아내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밤새 아이를 간호하며 전화를 했지만 우연히 열린 아내의 핸드폰 너머에서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증거로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혼했고 벌써 8년. 아내는 위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1년 전부터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소문 끝에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신분을 바꾸고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려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걸요. 바보같이 저는 아내의 행복을 잠깐 빌었지만 최근 저는 위안 판정을 받았어요. 혹시 모를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전처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으려 합니다. 이런 제 욕심 괜찮은 걸까요? 남편을 의심한 친구 진짜 충격은 그 후였다. 저에겐 절친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정형외과 원장, 아내는 제 대학 동기이자 약사. 저는 같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했죠. 둘은 매일 함께 퇴근길에 제 카페에 들렀는데 어느 순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수상하다며. 같은 건물이라 같이 출근했는데 어느 날부터 혼자 출근하고 통화도 밖에서만 하고 저렴한 속옷만 사던 사람이 화려한 속옷까지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친구를 두고 바람이라니. 그래서 그날 저는 친구 남편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술집에 혼자 앉은 남편 술 취한 여자가 다가왔지만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친구 남편은 곧 응급환자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찍어 친구에게 전송했어요. 오해인 것 같아 안심해.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퇴근길 우연히 친구가 낯선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한 거죠. 한 달 후 수척해진 친구 남편이 제 카페를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협박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해요. 나는 아직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발 좀 말려주세요. 그가 내민 증거 사진은 제가 찍어보낸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친구는 그것을 이용해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친구와의 우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제 양심을 따를 것인가. 두 가지 길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장애 아들을 이용해 1억을 훔친 여자 용서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저희 아들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습니다. 비록 아들이 장애가 있지만 저희 가족은 평범한 가정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하루 5시간 카페에서 알바를 했고 출퇴근과 생활 지원은 아내가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돌볼 도우미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도우미 고용한 후 아들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아내가 말하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홈캠까지 조정하며 지켜봤지만 겉으론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밤 늦게 귀가하던 저는 아들이 혼자 집을 나서는 걸 보고 뒤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랬습니다. 루틴만 지키던 아들이 또래 여자와 만나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도 드디어 사랑을 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그래서 지인에게 부탁해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된 진실. 그 여자는 아들을 속여 화장실로 보내고 아들의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급히 아들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1억 원 남은 건 2천만 원.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장애 있는 아들을 이용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그 여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자문을 구하니 이런 경우 돈을 받기도 힘들고 싸움이 길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인생 경험이다 생각하고 그 여자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화에 계속. 장애 아들을 이용해 1억을 훔친 여자 용서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들은 믿을 수 없다며 그럴 일 없다며 통장을 아무리 보여줘도. 저는 답답해서 아내의 병문안을 갔어요. 그리고 홈캠을 확인했죠. 순간 저는 놀랬습니다. 아들은 집에 없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미리 설치해둔 위치 추적기로 아들을 찾아다녔고 어느 으슥한 골목에서 아들이 그 여자와 어떤 패거리에 둘러싸여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소리치며 나갔죠. 다행히 근처에 있던 경찰이 출동을 해서 폭행은 멈췄습니다. 저는 아들을 꾸짖다가 환호성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혹시 몰라 볼펜 녹음기를 켜놨고 그 여자는 아들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의 악행을 말하며 욕설을 한 것이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저 지금 음성 파일과 폭행 CCTV 파일을 가지고 응징하러 갑니다. 저희 부부와 비록 장애를 갖고 있어도 기지를 발휘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응원해주세요.